무한급수의 두 번째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급수의 두 번째 시간 예제 3번 무한급수가 발산함을 증명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무한급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누구까지 더한 겁니까? 그죠? 이 부분이 xn이고 n번째 한까지 더한 거죠. 그리고 무한급수니까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계속 더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될 때 제 n까지 합을 우리가 xn을 먼저 구해야 되죠. 부분합을. 그리고 이 부분합에 뭘 구한다? 극한을 구해야 될 겁니다. 극한. 맞습니까? 이 부분합의 극한을 구해야 된다. 따라서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분의 1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무리식 있죠. 무리식이 있으면 여러분 뭘 한다? 그렇죠. 유리화를 한다. 유리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리화를 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유리화를 하면 무슨 공식? 합차 공식을 쓰면 됩니다. 합차 공식. 그래서 합차 공식을 쓰겠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합차 공식 마이너스를 곱해줬습니다. 마이너스. 분모에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합차 공식 a-b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b를 곱하면 누가 됩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맞죠? 그래서 이 부분 두 개 곱하니까 이거의 제곱, 그래서 k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루트 k의 제곱 마이너스 k가 되죠. 그 계산하니까 k와 마이너스 k 사라지죠? 그럼 남는 게 누가 됩니까? 이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k가 1부터 n까지 집어넣으니까 k 자리에 1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k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을까? k 자리에 2를 집어넣을까요?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몇 번 만에 지워졌습니까? 여러분, 두 번 만에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두 번 만에. 두 번 만에 앞에 거 지우니까 그 다음 거에 뒤에 게 지워졌죠. 근데 여기 맨 뒤에도 여러분 몇 개를 적어야 될까? 좀 잘렸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 만에 지워졌기 때문에 맨 뒤에도 여러분 몇 개를 적는다? 그죠? 두 개를 적습니다. 두 개. 그럼 두 개를 적으면 점검할 수가 있고, 여기 지금 두 개만에 지워졌죠? 그럼 맨 뒤에도 몇 개를? 두 개. 아니면 지금처럼 몇 개? 한 개를 적든지. 선생님 한 개 더 적어볼게요. 한 개 더 적으면 지금 여기에 여러분 n을 넣었죠. n. 그럼 n 앞에 누굽니까? n-1이죠. k 자리에 n-1을 집어넣어 볼게요. k 자리에 n-1. 그러면 루트 누가 됩니까? 루트 n에 마이너스 루트 n-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적어주면 여러분 뭐 할 수도 있다?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점검.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두 개만에 지워지면 여러분 여기 두 개만에 지워지면 맨 마지막에 몇 개 적는다? 한 개를 적습니다. 한 개. 되겠습니까? 하나 적는다. 그래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앞에 거 지우니까 그 다음에 뒤에 게 지워졌죠? 그러면 앞에 거 지우니까 그 다음에 누구? 뒤에 게 지워지고, 앞에 거 지우면 그 다음에 누구? 뒤에 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앞에 거를 지웠을 때 그 다음에 뒤에 거 지워지는데 똑같죠?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맨 뒤에 두 개를 적으면 점검할 수가 있단 말이야. 루트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n. 선생님이 지금 뭘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루트 n이고 여기 뭐 마이너스에 보입니까? 마이너스에 루트 n이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몇 개 나왔습니까? 앞에 한 개 나왔죠? 그럼 맨 뒤에도 몇 개 남는다? 하나. 앞에 두 개 나오면 맨 뒤에도 두 개가 남습니다. 이 부분은 무리식 있는 부분은 무리식과 그리고 앞에 예제 2번의 부분 분수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우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xn을 구하니까 이렇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xn이죠. 그럼 우리는 무한급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거에 뭐 극한값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거 보내니까 누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럼 마이너스 1을 해봤자 무한대입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무한급수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무한급수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누구를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무한급수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부분화 xn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름이라서 컴퓨터 열이 받았나 좀 반응 속도가 늦네요. 뭐 그런 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무한급수에서 또 이번 시간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누구를 가지고 이야기할까? 무한급수 누구 an을 가지고 이 무한급수의 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누구와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거의 일반항 an이죠. an. 이 an의 극한값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수열의 극한값. 이 두 개의 관계식을 한번 봅시다.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보겠습니다. 무한급수 n이 1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급수니까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시그마가 들어왔습니다. an. 이게 x의 수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x의 수렴을 하면 제 n항까지의 부분합이 누가 되겠습니까? xn이죠. 그럼 우리가 이 xn의 극한값이 누가 되겠습니까? x가 될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xn-1의 극한값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x가 됩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됩니까? 자,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xn, n을 무한대로 보내죠. 그러면 n이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맞죠? 그 다음에 xn-1이죠. 그러면 n을 지금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n-1을 했지만 n-1도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결국 똑같은 x의 수렴을 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던 an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an. 그죠? xn-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물론 n이 얼마? 2 이상일 때 이야기입니다. 2 이상일 때. 이거를 극한을 보내면 an을 이렇게 극한 리미트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an 대신 xn-1이죠. 그리고 각각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각각이 뭐 하기 때문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xn과 그 다음에 누구? xn-1이 둘 다 수렴을 하죠. 수렴을 하니까 극한을 따로 각각에 대해서 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극한을 이렇게 따로 취했습니다. 그렇게 취했더니 결국 x에 수렴하고 x에 수렴하니까 x-x는 뭐가 된다, 여러분?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0이 됐다? 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 0이 됩니다. 0. 그래서 무한급수가 이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면 일반항은 뭐가 된다, 여러분? 일반항은 이렇게 0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 또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an을 무한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무한급수죠. 근데 이 an이 항을 엄청 키우니까 0이 아니라고 합시다. 0이 아니라 어떤 일정 값이 계속 수렴을 하는 거죠. 0이 아닌 값에. 그러면 그런 an을 무한번째 계속 더하게 되면 우리가 더할 때마다 값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맞죠? 커지겠죠? 0이 아닌 a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이 아닌 값에 수렴을 한다면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계속 큰 an 값을 더하게 되면 무한급수는 여러분 당연히 수렴하지 않고 한없이 커지겠죠. 이 전체 값이. 다시 말하면 발산하게 되는 거죠. 무한급수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수렴하기 위해서 무한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일반항 an이 0이 돼야 됩니다. 0이. 그러면 주어진 명제가 여러분 참이면 그 대우도 어떻게 됩니까? 참이죠, 맞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이 명제도 중요하지만 방금 했던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무조건 발산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의 대우죠. 그럼 이건 언제 보일까? 우리가 계속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때가 뭘 보였습니까? 그죠? xn을 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xn에 뭘 구했습니까, 여러분? 극한값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xn에 이제 극한값을 구하기 전에 누구부터 확인한다? 그렇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확인할게. 제일 먼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an이 0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0일까? 무한급수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반화 an이 0의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되겠죠? 따라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이 두 가지, 그 중에서 2번이 중요하다는 거.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면 일반화 an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 0의 수렴을 합니다. 있죠? 그리고 일반화 an이 0의 수렴을 하지 않으면 무한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발산하게 됩니다. 발산. 사실 이 1번, 2번 중에서 2번이 더 중요하고 2번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는 부분합을 xn을 구하기 힘들 때, xn 구하기가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힘든 경우에 많이 쓴다. xn 구하기가 힘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있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는 누가 여러분? 대우가 반드시 참이죠. 하지만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누가 여러분? 그 명제의 뭐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과 거짓을 알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 지금 뭐뭐이면 이 부분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가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 뒷부분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결론이죠. 그럼 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P이면 Q이다의 역이 뭐 되겠습니까? 이거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죠. 그래서 Q이면 P이다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A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A의 수열이 0이면 자 0이면 이 부분 0이면 이거를 가정을 놨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무한급수 얘는 여러분 수렴을 할까요?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AN 수열이 AN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한급수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수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예제 3번에서 이야기죠. 예제 3번. 예제 3번에서 주어진 수의 AN의 극한값을 선생님이 보내겠습니다. 그럼 보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지금 여기 무한대 결국 더하기 무한대 분의 1이죠. 그럼 분모는 무한대입니다. 분자는 1이고 그럼 이걸 어디에 수렴합니까? 0에 수렴합니다. 0에 수렴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어디에서 예제 3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항이 AN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할지라도 무한급수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까 이야기를 했죠. 무한급수가 자 중요하니까 빨간거로 무한급수가 여러분 수렴을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면 일반항 AN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극한값이 0입니다. 그죠? 자, 예제 2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제 2를 보면 n분의 1의 지금 무한급수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 무한급수는 일반항 n분의 1을 극한을 보내니까 0에 수렴합니다. 맞죠?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 n분의 1은 0입니다. 0이지만 이 무한급수는 여러분 발산하게 됩니다. 발산. 그 내용을 보면 결국 리미트 지금 여러분 이렇게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리미트가 아니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을 더하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누구까지 계속 무한번째 한까지 더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항 구하는 게 여러분 xn 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얼마 n분의 1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맞죠? 근데 이러한 경우에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 예의는 중요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수렴한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점점 값이 줄어드니까. 하지만 뭐한다? 발산합니다. 자, 문제를 보면 자, 여기에 3분의 1 있죠. 3분의 1 되겠습니까? 3분의 1 대신 더 작은 누구? 4분의 1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무한급수가 더 크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있죠. 그 대신 더 작은 누구? 8분의 1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럼 더 크게 되겠죠.
그럼 그 뒤에 선생님이, 자, 보세요. 2분의 1 있죠? 그래서 1이 있고, 여기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이 두 개 있으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8분의 1이 몇 개 있다? 4개 있으니까, 8분의 1 4개 있으니까 여기 또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여기 지금 땡땡땡 돼 있지만, 이 땡땡땡 대신 누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그 다음은, 얼마, 여기 보겠습니다, 얘들아. 2죠, 2. 그 다음에 누구? 2의 제곱. 그 다음에 누구?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되겠습니까? 2의 4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누구? 16분의 1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더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4분의 1일 때는 몇 개입니까, 여러분? 2개 있고, 또 8분의 1일 때 몇 개? 4개. 그러면 16분의 1일 때 몇 개겠습니까? 그죠? 8개입니다. 8개. 결국 또 새로운 2분의 1이 이렇게 계속 더하는 거죠. 계속 2분의 1을 더합니다. 계속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이 부분은 결국 1 더하기 2분의 1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선생님 나타내면 2가 몇 개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죠. 1 더하기, 자, 여기 나타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1 더하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2분의 1이 n개 있단 말이에요. 그 n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발산하게 됩니다. 발산. 그리고 리미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은 결국 발산을 하는 거죠. 왜? 그보다 더 작은 게, 여기 결국 더 작은 값이죠, 이게. 이 작은 게 뭐 하기 때문에? 발산하기 때문에 더 큰 얘는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 발산하게 되는 거죠. 작은 게 발산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1번은, 무한급수가, 여러분,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게 되면 일반항 an이 뭐가 됩니까? 극한값이 0이 됩니다. 그리고, 극한값, an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여러분 뭐 하게 됩니까? 발산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부분합 xn 구하기가 힘든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부분합을 구하기 전에 an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갑니다. 그리고 1번에 여기 성립한다 안 한다? 여러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n의 일반항을 구하니까 누가 0이 된다 하더라도 무한급수가 뭐하는 경우? 발산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여러분이 무한급수를 구할 때 첫 번째 뭐 하면 됩니까? 첫 번째 an의 극한값을 구합니다. 이게 an의 극한값이죠. 그래서 0이면 다시 x의 부분합을 구합니다.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고. 근데 an의 극한값이 일반항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무한급수는 그 부분합을 구할 필요 없이 무한급수는 뭐가 된다? 발산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는데 기존에는 여러분, 자, 기존에는 예제 4번을 볼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예제 4번을 보면 이게 지금 an이죠. an. 그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합니다. 무한급수죠, 맞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이것까지 더하는 게 여러분 누굽니까? xn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근데 이걸 사실 xn을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구해보세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한급수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할 게 누구를 구한다, 여러분? 첫 번째 리미트 n은 무한대로 an을 구합니다. an이 0이 되면 어떻게 된다? 무한급수 수렴한다 안 한다? 모른다 말이야. 0이 되면. 그러면 그때 xn을 구하고 xn의 극한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xn을 구하는 거죠. 근데 an이 만약에 0이면 an의 극한값이 0이면 xn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여러분,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다? 무한급수는 바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an이 n 플러스 1분의 n입니다. 이거 극한 보다면 리미트 보냈습니다. 분모 몇 차? 1차. 분자 몇 차? 1차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차가 똑같죠?
그러면 뭐 최고차항 개수의 아니면 분모의 최고차항을 분모 문제에 나누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결국 누굽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AN의 극한값이 얼마? 1입니다. 1. 뭐가 아니다? 0이 아니죠. 이게 0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무한급수는 뭐한다?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추가적으로 또 적으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는데 AN이 0이면 여러분 0이면 뭘 한다? 0이면 무한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 AN을 여러분 뭐 할 수도 있다?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모른다. 수렴할지 발산할지. 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가? 분명한 거는 이렇게 0이 아니라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 0이 아니라면 뭐 하게 된다 이러면 주어진 무한급수는 무조건 발산하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 4번 뭘 구한다? AN의 극한값을 보냅니다. 주어진 AN을 극한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한급수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지금 오늘 8월 23일이거든요. 쉬는 날에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수업 듣기 수업 하기 전에 반드시 듣고 오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 최선 다해서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도 포기를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이 수능 치기 전까지 아무도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노력을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의 성적은 성장을 할 겁니다. 알겠죠?